네,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있습니다. 오늘 한 여성 기업인을 구속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새롭게 한 유력 언론의 간부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장차장, 화면에 보이는 저 여성 누굽니까? 네, 남상태 전 대우조선 대표의 연임 비리 의혹 중심에 있는 이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 대표인데요. 네. 오늘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요. 지금 검찰에 출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박수환 N 홍보대행사의 대표로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남상태 사장이 3년 임기를 한번 했고 3년 더 사장을 하기 위해서 연임 로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인데, 어떻게 도와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 사장이 박수환 대표에게 연임 로비를 하면서 이제 일감을 몰아줬고요. 네. 그런데 이 박수환 대표는 이 대우조선 해양의 실질적인 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이 산업은행 전 총재인 민유성 전 총재와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 총재를 통해서 남상태 사장이 연임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박수환 대표는 이제 홍보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홍보 대행사를 이용해서 이 유력 언론사의 논설 주관을 통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는 4명이 등장합니다. 대우조선의 사장이었던 분, 산업은행 총재였던 분, 오늘 구속될지 말지 결정되게 될 홍보대행사 대표, 그리고 한 고위 언론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 민유성 총재 보니까 예전에 산업은행 총재도 지냈지만, 롯데 형제 간의 재벌 재산 싸움 논의에도 가끔 화면에 잡히던 등장하는 모습을 봤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격호 회장 롯데 집무실에서의 모습인데요. 이 민유성 전 총재는 이 신격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동빈 회장 측으로부터 네.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 기소가 돼서 이 벌금형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시 관심의 포인트는 과연 대우조선해양이란 큰 회사 사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연임 로비를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검찰 수사에서 하나둘씩 나오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남상태 사장이 연임을 했는데요. 네. 이 연임하는 과정에 이 박수환 대표에게 26억 원, 2008년부터 2009년,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6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하고요. 이 박수환 대표는 이 유력 언론사 논설 주관을 통해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이 기사 또는 칼럼을 쓰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 예, 일감을 26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 같은데 준 것은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어떤 언론사 논설 주관을 통해 부탁한 것 아니냐는 현재로 거론되는 추정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오늘 갑자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 세 사람이 함께 여행했다는 얘기를 꺼낸 거죠. 그렇습니다. 2011년에 호화 유럽 여행을 했다라는 의혹을 김진태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대우조선 해양의 임직원과 네. 박수환 대표 그리고 A 언론사 논설 주관이 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로 이 전용 전세기를 이용해서 이 관광을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이 쭉 유럽 출장에 나섰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는 대로요. 자, 한 10명쯤 탈 수 있는 고급스러운 자가용 비행기처럼 보이는 걸 타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구간은 한 언론인과 함께 했다, 그 얘기네요. 저희가 좀 그림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2011년 9월 상황인데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이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이동할 때 전세기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 전세기를 이용하는데 여행 경비로 약 8,9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하고요. 네. 총 7명이 탑승을 했는데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5명, 그리고 박수환 대표, A 언론사 논설 주관이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이 유럽 출장 갈 수 있는 겁니다. 5명이 함께 움직이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 빌릴 수 있는데 궁금한 게 홍보대행사 대표가 왜 이렇게 굉장히 비공개리에 진행되는 출장에 동행했는지, 그리고 언론사의 간부가 왜 거기에 같이 갔는지인데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관련된 얘기를 문제 제기를 했던 김진태 의원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9월 6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영국 TAG 항공사 소속
전세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탑승객 명단을 보면 승무원을 제외하고 총 7명이었는데 그중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인은 딱 2명이었다. 그 한 명이 박수환 대표고 또 다른 한 명이 모 유력 언론사 논설 주간이었다.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대우조선해양에 아주 우호적인 사설을 게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그리스의 휴양지 산토리니고요. 또 이태리의 휴양지 나폴리에서 이동하는 구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8,900만 원은 전 여행 기간에 비행기를 빌린 건데 이 언론사에서 오늘 해명을 좀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 논설주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초청으로 간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국가 부도 위기 사태까지 있었다. 그래서 당시 취재 지원을 좀 받아서 그런 것들을 취재하기 위해 갔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자, 일단 취재할 때 가끔 동행하기도 하니까 이게 뭐 법을 어기거나 그런 건 없는데 오늘 김진태 의원이 내놓은 얘기를 좀 주장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 무렵에 이 언론의 사설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우호적인 얘기, 특히 경영자 동행했던 남상태 사장에게 우호적인 대목이 좀 눈에 띈다는 건데 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의 요지는 저렇게 수상적인 여행 동행을 전세기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 시기를 전후해서 우호적 사설이 나왔다는데 우선 사실관계에서 사설이 나온 것은 여행을 한 것은 아까 9월이지만 2011년 사설이 나온 것은 같은 해 5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4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네. 현재 해당 언론사도 그런 연관성이 없이 네. 그 전에 나온 사설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 사설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제 재벌 총수문화 바꿀 건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대우조선해양 자체를 주제로 한 사설이 아닙니다. 네.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재벌 총수문화가 바뀔 건 바뀌어야 된다는 주제 네. 아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언급한 대목이 뭐냐면 대우그룹이 공중 분해된 뒤 대우조선해양은 총수 없이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했다. 이렇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 예, 한 문장인데요. 네. 이 대목을 인용한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처럼 당시 실제 저 팩트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은 당시는 상당한 그 호황을 누리는 당시 해운 당시 그 조선 업종이 네. 상당히 호황을 누릴 때고 당시 영업이익으로서도 최대 영업이익 네. 그다음에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오를 만큼 네. 상당히 어떤 그 총수 없는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잘 나가는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런 저런 구절 자체가 어떤 팩트에 틀리게 대우조선해양을 우호적으로 봐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여행을 했는데 여행 가기 한 달쯤 전에 이 신문이 사설을 썼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2위의 조선회사이다. 뭐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저희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국민주 형태로 쭉 지분을 쪼개주는 것 이렇게 하는 걸 전기로 삼아서 훨씬 더 튼튼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면 나라 경제에도 발전하면서 공헌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재벌사나 대기업에게 오너가 있는 곳에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독립적인 상태로 놔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담긴 사설이 실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의 입장에서 저도 뭐 논설위원을 조금은 해봤습니다만 저러한 논지 자체를 어떤 그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네. 특정 목적을 갖고서 대우조선해양을 갖고 어떤 그 찬양 내지 어떤 옹호해줬다라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이 네. 전체적인 사설의 논지가 어떤 공기업들이 어떤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 기존 주주의 반발 이런 그 어떤 매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만을 확대해서 볼 길이 아니고 네. 제대로 된 국민 기업으로서 튼튼하게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재벌 또 기존의 공기업들이 공기업들의 탈을 벗어서 민영화가 됐지만 제대로 자리 잡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풍토를 비판할 때는 뭐 저런 그 주장도 있을 수는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출장 가는데 왜 언론사의 간부가 동행하느냐. 그것도 그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여행에. 그거 하나. 그리고 그 전후로 뭔가 그 남상태 사장에게 도움이 될 법한
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설이 실렸다고 김진태 의원이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은 왜 오늘 갑자기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큰 흐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약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 논란이 한창 중심에 서 있을 때 네. 그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이 이 일부 부패 기득권 세력과 일부 부패 기득권 세력이 이 정권을 흔들려고 한다. 이제 네.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일부 부패 기득권 세력의 한 예로서 네. 지금 그 A 언론사 논설 주간에 이런 이 대우조선 해양과의 그 전세기를 동행한 것이 네. 한 사례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청와대와 이 언론사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생기면서 비판적인 얘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김진태 의원이 약간 총대를 맨 듯한 인상을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본인도 사실은 뭐라고 그러고 네. 설명하냐면 아니 그 이 신문사에서 그 의혹만 가지고 우병우 수석 사퇴하라고 계속 주장을 써오지 않았느냐. 네. 이러한 정도의 그 지금의 이 신문의 그 고위 간부도 네. 결국 유착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말하자면 그 스스로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 언론이 또 어떤 문제를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데 가장 앞장서 왔던 이러한 그러한 것에 말하자면 맞불 성격이라는 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의혹만으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 신문이 계속 의혹이 많으니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귀사의 간부도 이 비슷한 의혹이 있으니 물러나야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김진태 의원이 하고 싶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놓은 저것 말고도 네. 본인이 앞으로 또 뭐 요구해서 받은 자료 네. 뭐 이런 거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또 갖고 또 계속 또 나올 것이 더 있다는 식으로 현재 이렇게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박수환 N뉴스 홍보대행사의 대표입니다. 이제 영장이 청구됐고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여성 기업인의 구속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기업인의 구속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와 유력 언론 사이의 그 보도와 그 물밑 대화를 통한 그 비난 그 사이에 논쟁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의 설명 그리고 해명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박수환 대표가 이제 네. 그 기업들에게 이 영업을 할 때 이제 제안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 제안서 중에는 이제 수많은 관계와 재계 고위층 인사들과 이 관계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추천인 명당에 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와 이 검찰 최고위 간부 그리고 남상태 최고위 간부였다가 지금 퇴직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최고위 간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이 사장이 추천인 명단에 들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상당히 좀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홍보대행사를 경영하는데 기업이시오. 우리 회사를 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분하고 친하거든요. 제가 여기 휴대전화번호까지 써놓으니까 못 믿겠으면 걸어보십시오.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라면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자, 저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의혹을 살 수 있는 게 네. 적어도 저런 제안서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러 군데 사실은 루트를 통해서 본인인 네. 그 민유성 당시 은행장이나 또 남상태 사장 이런 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어떤 그러한 어떤 유착 관계를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간략하게 예를 하나 좀 저희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금호그룹이 좀 경영이 어려워졌었던 시절에 자, 산업은행이 대주주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감을 따내면서 무려 30억 원을 받습니다. 금호그룹 홍보 담당자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겠네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놔두고 외부의 조그만 회사한테 30억 원을 주고 일감을 맡겨야 되느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금호그룹의 그 대주주가 이제 KDB 그 산업은행이었는데 당시 산업은행 그 행장이었던 민우성 행장과 친하다. 네. 잘 말해줄 테니 홍보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이제 30억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영 정상화에 좀 실패하죠. 그러다 보니까 로비가 무산된 이후에는 실제 계약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고 이 10억 원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야, 보통 이런 홍보 대행 건수에 10억, 30억 이렇게 뭐 결국 홍보하는데 돈도 직원 월급도 주고 쓰시고 나머지 돈은 적절하게 활용하시오.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금액의 규모로 볼 때 네. 이거는 거의 업무상 배임 네. 이 범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네. 박수환 대표도 네. 사실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사실 금호그룹도 사실 무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어떤 산업은행이면 사실은 그 공무원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 네.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이 그 사기 혐의 금액이 5억이 넘은 특경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두 개로 지금 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영장 청구됐는데 아주 결정적인 일이라는 것은 현재 구속 상태인 남상태 사장이 내가 박수환 대표에게 20억을 주면서 홍보대행 일감을 맡겼는데 그 돈 준 데에는 내가 좀 내 연임을 위해서 당신이 이 돈 받고 로비를 좀 해달라. 그 뜻으로 줬다고 스스로 진술을 했다는 그 겁니다. 로비가 바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아, 그 로비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자.